네, 방과후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좀 전에 어디까지 했냐면 천공 이병철 씨라는 사람의 역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역할을 할 때마다 대통령의 행보가 바뀐다. 사과 안 할 듯하다가 갑자기 사과를 하고 영국 여왕 조문가서는 조문을 안 하고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 최순실, 최서원 씨의 역할보다 훨씬 더 도드라진 역할이 아닌가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제가 한번 툭 찾아봤는데 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마약을 많이 강조를 해서 네네. 근데 강조하는 거에 비해서는 마약 수사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건 정말 정밀하고 전문가답게 밑에서 해야 될 거를 너무 떠들면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란 듯이 한다고. 네, 그렇죠. 원래 찾아봤더니 범죄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암행 네, 이렇게 해야 찾아봤더니 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마약 단속이 없었더라고요. 아, 공약은 아니었다. 공약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 음주운전이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원래 인식은 마약보다 음주운전이 더 위험하다 보는 거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 국정과제가 마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기 위한 뭐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법무부 차원의 새로운 나왔죠. 보고가 네.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 마약에서 활동하네 그것도 지금까지 발견한 게 없는데 네. 그럼 결국 도대체 마약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법석하겠다는 건 누구 짓이냐 그걸 천공은 자기가 했다고 오늘 선언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약을 책임지겠다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마약 범죄가 막 급증해요. 그래서 도처에 마약 때문에 난리다 하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좀 있는 이제 증거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네, 거예요. 약간 5년간 늘어나는 이제 거죠. 한 2배 느는 정도죠. 예, 뭐 10년으로 치면 1.3배 뭐 이 정도고요. 그 정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죠. 네, 그 정도여서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뭐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네. 국가 아젠다 설정 기능도 천공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 아니었으면. 사실은 다 안 믿으려 그래요. 웬만한 이제 이 상식적 국민은 안 믿으려 그런다니까 이게 지금. 아니 왜냐하면 보지도 못했고 예전에 뭐 제정 러시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있는 거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런 일이. 근데 지금 변 대표님은 상당히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사실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두렵진 않으세요? 아니 좀 최근에 네. 이제 경찰에서 이 이태원 참사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을 다 이제 수사하겠다 그랬는데 네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유언비어들을 퍼뜨려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를테면은 유언비어요? 이 희생된 여성들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 이게 옷을 벗은 게 CPR 문제로 좀 일부 벗는 걸 알고 있는데 찢는 경우가 찢어서 있죠. 네. 이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옷 벗고 돌아다녔던 퇴폐다 여자였다. 이런 걸 네네. 지금 대놓고 떠들고 있고요. 그 뭐 각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각스타일 뭐 쓴 자들이 뭐 이래가지고 무슨 막 기름을 여기다 뿌려서 어려이 참사를 공작했다. 근데 이런 거 떠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거의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이 천공 배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뭐 수사 움직임이나 이런 걸 느끼세요? 아직은 저는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제가 볼 땐 경찰이 잡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유족 그 희생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네네.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안 잡고 있다니까요. 네. 잡겠다고 손에 넣고서.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또 가슴을 치고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죠. 그 죽은 여자들 전부 다 그냥 막 불륜 퇴폐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짓들을. 그건 왜 놔두냔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유언비어를 잡겠다는 게 그런 거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자기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유튜브나 이런 공간에서 퍼뜨리는 까닭은 뭐예요? 일단 뭐 본인들 표현대로 하면은 이 세월호나 박근혜 탄핵 때 워낙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네. 한치도 물러나면 안 된다. 결사항전을 한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아니 근데 결사항전을 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면 어떻고 윤석열 정부면 어떻고 국민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정권 5년짜리 정권하고 상관없는 굉장히 엄청난 참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좌우 대립에 좀 선을 한참 넘어섰다고 저는 보여가지고요. 네네. 우리가 뭐 좌우 많이 대립했었지만은 그래도 선과 격이 있었는데 이게 한참 넘어가 버린 게 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서 네. 이태원 참사에도 윤석열 지지율 굳건히 버티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세월호 참사 윤석열이 때는. 이제 네. 버티는 거는 뭐 신속한 대처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전에 지지율이 60%였는데 40%대로 떨어졌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30% 20%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20% 더 떨어질 게 더 없는 거고 네. 이 모여있는 20, 30%는 사실 그 숫자가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숫자랑 거의 같아요. 그야말로 골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골수인데 그 네. 골수가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운동한 제가 거기에 뭐 지도자였으니까 네네. 우리가 탄핵 무효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이 공격했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특검의 조작 수사 가지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이제 숫자가 뭐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20, 30%라 그러면 명수로도 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보수가 1,000만 명이 집단 변절한 사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는. 지금 가장 공격했던 사람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근현대사에서 이런 집단 변절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집단 변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변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왜 변절입니까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얘기는 어떤 경우도 문재인 다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재명한테 넘겨줄 수 없다. 네네. 설사 윤석열이 그 김재원 씨 표현대로 윤석열이 악마고 사탄이라 하더라도 우리 손 잡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악마하고 사탄이면은 손을 잡으면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김재원 국가 운명인데. 그러니까 김재원 씨가 이제 대변해 준 거예요. 보수의 그 입장을 악마하고 손잡아서 정권을 잡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좋다. 사실 이거는 뭐 비즈니스면 모르겠는데 정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악마하고 손잡을 정도로 변절해서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더 악랄하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죽으면은 자기의 변절까지도 이제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절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지 그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데 네. 여기서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자기들의 변절까지 다 끝장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땐 더 악랄하게 윤석열을 비호하고 지금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아니 근데 악랄하게 옹호하고 비호하고 찬양하더라도 죽은 사람한테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몹쓸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가 있더라도 넘어서지 않아야 될 선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데 네. 세월호 때랑 비교했을 때 세월호 때 우리가 유족을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한 적 없어요. 자 세월호 때 맞아요. 기억해 보니까 보수층에서 네, 맞아요. 유족하고 이제 안 좋아졌던 거는 네. 유족 중에 그 대표 몇 명하고 저 민주당 그 의원하고 술 먹고 뭐 폭행 사건 벌어지고 이거 한참 뒤 얘기 한참 그 참사한 다음에 한참 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족 중에 그 양육비 좀 못 챙겼던 그분 하나면 단식하면서 이것도 다 한참 뒤 얘기예요. 참사한 다음에 한참 뒤 그렇죠. 얘기인데 맞아요. 지금은 참사한 지 얼마 됐다고 스타트 하자마자 그냥 그 유족도 아닌 희생자들을 저렇게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세월호 때 희생됐던 아이들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습니까 보수가 좀 착각을 태극기 부대라도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서 유족이 약간 정치하는 데래 가지고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희생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인간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넘지 않아야 될 선, 도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특히 보수 이념이라는 거는 가족주의를 가장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가족이 됩니까 이게 따지면. 그래서 사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런 더 심각하네요. 더 심각해진 거죠. 아이고. 자, 이태원 참사 얘기 계속 합니다.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건 규정을 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사망자 그게 아니라 참사고 희생자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셔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이제 사과를 한 2번인가 3번인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국가 이제 과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바꿔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 이유가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립적인 단어라는 사망자고 사고를 했었는데 이미 인정했고 오는 뭐 경찰을 용서할 수 없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그거라도 바꿔야죠. 그러면 일단 그 앞뒤가 안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벌어졌냐?
보수 태극기 강경파 말 듣고 사과 안 하려고 버틸려다가 천공 말 듣고 사과로 바꿔버리니까 당장 용어에서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태극기 부대, 보수 강경파와 천공이 둘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죠. 보수 태극기보다는 천공이 훨씬 세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자, 그럼 보수 태극기의 말들을 들었다라는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조갑재 대표가 딱 사망자, 희생자 이거 바꾸라고 하자마자 한 4시간 뒤에 딱 흥행안부 발표가 났어요. 실시간으로 그냥 아니 그 참사가 벌어져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 네네. 용어 바꾸려고 아이디어가 돌아간다는 게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직자들이. 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용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태극기 부대의 영향을 받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천공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네. 그 박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때린 사람이고 네. 태극기 부대가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걸 알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랑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네네. 김문수 씨가 이제 경산호 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장했죠?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기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산호 위원장 돼가지고 경산호 위원장의 역할과 관계없는 그냥 자기의 이념적 얘기를 뭐 김일성주의 다 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나름대로 지지층을 묻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김문수 위원장 이후에 급격하게 태극기 세력과 가까워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변 대표님 보시기에 대통령의 사과 한 2번쯤 있었는데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사과를 하려고 했으면 그 일관적으로 쭉 왔었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안 하려고 단단히 준비하다가 네. 천공 한마디에 사과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과를 넘어서서 이제 경찰을 거의 다 이제 뭐 거의 다 덮어 씌우는 수준으로 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죠? 저희가 추론했지만은 대한민국 경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치안의 최고 수준을 유지했었고 그럼요. 네. 한 번도 이런 대도시에서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네네. 그 수많은 그 박 대통령 탄핵 때 촛불 태극기 다 몇십만 명 몰려나왔을 때도 사과 한번 안 들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사고 터지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의 과실로 보기에는 훨씬 더 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경찰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것에 대한 관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대한민국이 1등이고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안전하게 오는 거거든요. 야밤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원 예상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그거는 실력이잖아요. 실수라면은 실력. 네. 일단 인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네. 경찰이 뭐 20만 명 왔는데 100명 왔다 이럴 수가 있는데 네네. 아니 30만 명 이상 올 거는 정확히 맞췄다니까요 경찰이.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그 있는 실력을 경찰이죠. 어떤 이유에선가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한테만 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경찰의 손발을 묶은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훨씬 윗단위로 올라가야 훨씬 되는 거죠. 윗단위. 예. 근데 그거를 아는지 윤 대통령은 그냥 경찰에다가 그냥 융단 폭격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변 이재 대표님 보시기에 책임을 묻는다. 책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형사적인 책임도 있고 또 뭐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 그럴 텐데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특검보다도 제가 볼 땐 국정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정조사, 국회 차원에서요? 천공을 불러야 돼요 국정조사에. 그러니까 이분은 의외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국회 오라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다 물어봐야 돼요. 용산 이전부터 여왕 조문하지 말라는 것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다 물어봐야 돼요. 한번. 이건 특검 수사 이전에 네. 국민들 앞에서 한번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천공이란 사람 이병철 씨가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나 이런 데서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일단 나라 망신. 근데 차라리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는 게 낫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어떤 참사가 터질 줄 알고요. 지금 이분은 목숨이 앗아가는 그런 거를 큰 질량의 희생이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몇천 명 더 죽어도 관계없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정을 뒤에서 농단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운영 또는 주도. 예,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불러서 하여튼 말은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네. 최대한 질문해가지고 받아내야죠. 진짜. 아니 이거 그러면 하는 변 대표님이 일하시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응할 리는 YTN에서 한 번 한 적 있죠. YTN이요. 네. 그래서 꽤 답을 드러냈죠. 네. 네. 그래서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던데 인터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냥 뭐 국정조사 때 제 1순위로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을 빼고 용산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무리 다그쳐봐야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지금 그 용산 그 구청장만 하더라도 네네. 자기 스스로 이제 권영세 장관한테 인원이 너무 많이 모여있다, 큰일 났다 이 얘기했다는 거는 네, 텔레그램 사고 방에. 터질 거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분 또 지난해 할로윈까지 참여했었더만. 그래서 지난해는 그 당시 800명밖에 안 왔거든요. 토요일 날. 네네. 그때도 이분의 트위터에는 인원이 너무 와가지고 위험하다. 이건 그때는 아마 구청장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구의원인가?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 사람도 상황을. 네네. 그러니까 아니까 자기는 좋진 않지 않았지. 그러니까 자기 정책 보스인 권영세 장관한테 이제 알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 용산서장이나 구청장이나 위험하다는 걸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천공 타셨다 그래도 이분들이 법적 책임 못 벗어나죠. 이거는 네, 공직자가 그걸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지금 처벌하고 끝내려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천공을 못 잡아내면은. 약간 전 무섭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변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얼핏 보면 우리 둘이 앉아서 상당히 황당한 얘기들을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하나 상황을 맞춰보면 퍼즐처럼 정확히 맞는 대목들이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없죠. 대통령 부분은. 그 대통령이 그 특히 영국여왕 조문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천공 뜻 아니냐. 네. 그럼 도어 스태핑을 하는 분이잖아 매일. 그렇죠. 언제든지 천공이라는 사람 나하고 관계 없다. 나 그 사람은 얘기 안 듣. 이렇게 그렇죠. 하면, 저 같으면 난 모욕적이다. 그때 모욕적이라고 그래요. 청담동이 아니라 모욕적이다. 어떻게 나한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걸 물어보냐. 그게 답이겠죠? 그때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돌았는데도 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뭐 약점이 잡혔나요? 왜 그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추정하세요? 뭐 지금으로 볼 땐 저희가 볼 땐 정신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쇼라도도 못하는 거죠. 쇼라도 실제로는 그분 따르는데 겉으로라도 안 따른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조차도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금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만이 아니라 네. 지난번에 미사일 가지고 2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번은 잘 안 알려졌지만 엉뚱한 데로 날라왔고, 또 하나는 이제 천공은 천공이 아니라 현무. 현무는 강릉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만약 북한에 떨어졌다면 이런 공포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안보나 외교 분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천공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근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국가에서 일정 정도 이제 좀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종교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교 분리. 예, 잘못하면은 이거 정말 무속 미신으로 들고 오면 큰일 나니까.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사실상 거의 최초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거의 누가 봐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비상 상황이죠, 비상 상황. 그래서 여기 대해서 난 대통령실에 네. 대통령도 있지만은 거기 비서실장도 있고 그렇죠.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지금 이런 국민적 의혹이 나왔을 때 무속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잡아들일 생각하기 이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점점 되는.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홍보수석 얘기한 적 있습니까? 대변인 얘기한 적 있습니까? 뭐 총리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거. 그렇죠. 대통령 실장은 아예 원래부터 보이지도 않고. 네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모욕적이다. 네?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자체를 못 한다면 아주 심각한 건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지금 행안부는 좀 국정조사에 또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이. 네. 근데 어쨌든 행안위 감사가 들어가니까 행안위에서라도 천공을 부르라는 겁니다. 행안위에서라도. 네.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겠죠? 반대해도 명수가 숫자가 많으니까. 하면 네, 되는 네, 거죠. 숫자라는 걸 그때 보여주면 이게 되겠죠. 좀 뭐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상호 의원도 그냥 슬쩍 넘어갔거든요. 그때 네. 이 박진 장관한테 그러니까 조문을 왜 안 했냐고 이제 물을 때 이분이 답을 못해요. 외교부 장관이. 네. 근데 우상호 의원이 본인이 먼저 밥 먹느라 못 갔죠 해서 예 해가지고 밥 먹느라고 못 간 것처럼 돼버렸는데
밥 먹고 다 갔어요. 다른 정상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밥 먹나 못 간 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네. 정리해버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훨씬 더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네. 청용 문제 아니냐. 그걸 넘어가면서 사실 이전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청용 불러내야죠. 아이고, 네, 가슴이 서늘한 얘기를 우리 변희재 대표님한테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여튼 이태원 참사 다신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전 국민 트라우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대목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참 이게 이런 질문이 진짜 네. 난감한 게 예를 들면 세월호다 그러면요. 네. 불법 선박 개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은밀하게 불법으로 과적 선박으로 개량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누적된 문제가 터진 그렇죠. 거여서 솔직히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아직도 지금 네. 불법 선박 개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네. 그러니까 누적된 문제에서 푸는 건데 이번 이태원 참사는요. 원래 하던 대로만 했었으면은 사고가 안 터지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1등 분야예요. 그렇죠. 네. 뭘 개선할 게 없어요. 하던 대로만 했었으면 되는 맞아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는. 네. 언제 우리가 축구장에 몇십만 명 몰려든 특히 집회 그 한덕수 총리가 이념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 그랬는데 이념 가지고 양진영이 충돌한 집회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즘 누가 다칩니까 집회 나가서. 기껏해야 지나가면서 욕하는 정도가 아마 최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분야가 네. 전 세계 1위인데 그렇죠. 뭘 개선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번에 하던 대로 안 했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서늘해지나요? 잘하던 걸 갑자기 못하게 되는, 갑자기 경찰이 엉망진창이 된, 구조 신호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기에 천공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 변희재 대표의 말씀인데요. 저는요, 얘기 들으면서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변 대표님 사실 그 마음은 같은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잖아요. 네, 이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네. 속 시원하게 절대 네. 그런 일 없다라는 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통해서 오시는 분들 매일 나와라 변 대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기회 되면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화방송은 처음이시죠? 예, 한 10년 전에 한번 나온 10년 전에. 네, 그럼 좀 좀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